돈 좀 편하게 벌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몸을 쓰는 알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식 때 몇천 개의 의자를 깔아본 적도 있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행사위원으로 밤새서 친구랑 일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의 다짐을 하게 됐는데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편하게 돈 번다 였어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나름 만족하면서 편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집에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나 경력 단절, 퇴직 후에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의 발달로 편하게 돈 버는 다양한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로 공동 구매, 공동 판매를 하거나 프로그램 코딩, 번역 업무나 디자인까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분들도 있고요. 유튜브 같은 걸로 비교적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한번 팔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건 중에서도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명품을 팔면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싸게 명품을 수입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하는 거죠. 명품은 워낙 유명하니까 별도의 마케팅 기법이나 제품 홍보에 시간과 돈을 좀 들이지 않아도 돼요. 구매자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구매하기 때문에 쉽게 명품 리셀 창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품 리셀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창업의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명품 리셀은 그냥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소싱, 수입, 통관, 판매, 이 4가지 단계의 큰 틀을 알고 계시면 명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가 소싱하는 단계예요. 소싱은 내가 판매할 명품을 구매해 가져오는 걸 말하는데요.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명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어딘가에서 구매해와야 팔 수 있으니까요. 소싱 방법은 크게 국내 소싱과 해외 소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내 소싱은 국내에서 판매할 명품을 공급받는 거고요. 해외 소싱은 유럽이나 홍콩, 일본에서 명품을 수입해오는 걸 말합니다. 국내 소싱의 대표적인 방법은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거예요. 에이전시한테 일정 수수료를 내고 인기 명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거죠. 해외 소싱에서는 내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 파는 핸드캐리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태리 부티크라는 명품 도매업체한테 인기 제품들을 수입하는 방법이에요. 이태리에는 명품을 싸게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 업체들한테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 명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병행 수입할 수 있어요. 난 해외에 나갈 시간이 좀 많지 않다 하는 분들은 공급 에이전시나 이태리 부티크를 활용해서 소싱하면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 직접 나가서 핸드캐리로 판매할 명품을 사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싱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수입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구매한 명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단계인데요. 공급 에이전시를 통해서 국내 소싱하는 방법은 수입 절차가 필요하진 않겠죠. 에이전시가 수입한 명품들을 국내 택배로 전달받게 되니까요. 해외에서 직접 명품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빠르게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에 직접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오는 방식은 수입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을 캐리어에 넣어서 직접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태리 부티크 소싱 방법은 수입의 단계가 또 필요하겠죠. 구매할 명품의 금액을 이태리 부티크에 송금하게 되고요. DHL이나 페덱스 같은 국제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국내로 수입하게 됩니다. 보통 외화를 송금하고 1, 2주 안에 한국에 있는 사무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단계의 소싱과 2단계의 수입 단계까지 마무리하면 이제는 통관을 진행하게 돼요. 3단계 통관 과정은 말 그대로 수입한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만 해요. 내가 수입한 품목이 의류나 신발일 경우에는 구매한 원가의 13%의 관세가 붙고요. 그 가격에 추가로 10%의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가방이나 지갑은 관세 8%에 부가세 10%가 붙게 되겠죠. 그리고 통관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페덱스나 DHL 같은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게 되면 이 포워딩 업체랑 연결된 관세사가 알아서 세관 신고를 다 해주니까요. 특별히 관세사를 찾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해외에서 직접 명품을 구매해서 들고 오는 핸드캐리 방식에는 내가 직접
관세사를 찾아서 세관 신고를 위임해야 됩니다. 통관을 진행하는 공항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관세사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핸드캐리 통관의 경험이 있는 관세사한테 맡기면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돼요. 간이 사업자라도 좋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로 통관을 진행해야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뭐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관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미리 준비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내가 가진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물건을 사는데 그 1,000만 원을 전부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0만 원 예산 중에 적어도 뭐 한 20-30% 정도는 세금을 납부할 돈으로 남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가진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700만 원 정도는 명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고요. 나머지 300만 원 정도는 구입한 700만 원어치의 명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계획 없이 명품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세금 낼 때 돈이 부족해서 통관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국내 에이전시한테 공급받는 소싱 방법은 수입이나 통관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죠. 이미 관세와 부가세를 전부 납부하고 국내에 들어온 제품을 에이전시한테 공급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좀 어렵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전시한테 공급받아서 판매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아요. 물론 에이전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발생해서 내가 버는 돈의 마진이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에이전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명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겠죠. 자, 이제 통관 절차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빨리 팔아야겠죠. 명품 사업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판매입니다. 판매하는 방법도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에 올려서 명품을 판매할 때는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을 활용, 두 번째는 개인 SNS 채널을 활용, 세 번째는 중고 장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리가 명품 살 때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뭐 크림이나 머스티드, 발란이나 트렌비 같은 거죠. 이런데 셀러로 가입해서 내가 수입해온 명품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플랫폼마다 판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른데요. 내가 물건을 하나 팔면 판매한 가격에 뭐 5에서 한 13%까지 다양하게 수수료를 떼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까지 잘 고려하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판매할 금액을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수입해온 가격에 판매 사이트의 수수료를 더하시고요. 거기에 내 마진까지 더해서 팔아도 돈이 남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 SNS 채널을 활용하는 거예요.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사업자용 카카오톡 채널까지. 물론 누구나 이 방법을 통해서 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SNS 채널에 대한 운영 방법이나 소통 방식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판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셀러 본인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구매자들로부터 믿음을 얻고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 방법은 중고장터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뭐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데 명품을 올려서 파는 거죠. 아마 한 번쯤은 집에 있는 뭐 안 쓰는 물건들 팔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방법은 명품 사업의 메인 판매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명품을 팔다가 재고로 남거나 잘 안 팔리는 제품들 위주로 중고마켓을 활용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편하게 돈 버는 방법 중에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 리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감이 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되는 명품을 어디서 가져와서 되는지 고민하는 단계가 1단계 소싱이고요. 나에게 맞는 소싱 방법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명품을 가져온 단계가 2단계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한 명품에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게 3단계의 통관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입 통관까지 끝난 명품을 판매하는 단계가 4단계 판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싱, 수입, 통관, 판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명품 리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경력 단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좀 편하게 돈 벌고 싶은 분들이나 뭐 부업이나 개인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나만의 명품 리셀 사업을 꼭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네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긴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면 더 빠르게 명품 사업에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돈 버는 다양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